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게리 바이너척 지음이고요. 우태영 옮김입니다. 청그루숲 출판사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질문을 받았어요. 전 직장인입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결국은 제 사업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마음이 원래 급했었는데 스님이 최고의 사업 준비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전 지금 직장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 많은 팀원들과 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팀장으로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하기는 팀장으로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배우고 싶다는 태도가 참 좋습니다. 나이 많은 팀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친절한 태도를 꼭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조언을 해도 태도가 무뚝뚝하면 매너가 없다, 싸가지 없다 이런 표현을 듣기 딱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는 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친절함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 책을 소개했는데요. 이 책 표지에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5가지 조언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판매 24시간 만에 100만 부를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보니까 유명한 SNS 스타 같습니다. 그런데 이 SNS 스타가 자기가 생각하는 삶에서 중요한 12가지 원칙을 키워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감사, 자기인식, 책임감, 긍정, 공감, 친절함, 끈기, 호기심, 인내심, 확신, 겸손, 야망 이렇게 12가지를 중요한 키워드 원칙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상황마다 필요한 35가지 조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가지 조언 중에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과 함께 일해야 할 때라고 하는 지금 질문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조언이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친절함이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당신의 끈기와 가능성을 인정하고 소규모 팀을 이끌어야 하는 관리직으로 당신을 승진시켰다. 팀에 새로 합류한 직원 중 한 명인 B는 당신보다 15살이나 나이가 많고 더 오래 근무했다. 대화를 몇 번 나누었는데 B가 당신을 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는 나를 적임자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요. 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근무 연한도 더 오래인 직원의 상사 역할은 가시방석과도 같이 느껴진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B의 입장부터 생각하고 그를 가장 먼저 챙길 것이다. B는 자신보다 훨씬 젊고 늦게 입사한 당신이 상사로 오게 되어 당황했을 것이다. 그는 지금 어떤 감정일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주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라면 공감과 친절함, 그리고 겸손함이라는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둘을 바라보는 팀원들의 불안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B에게 먼저 연락해 그의 의견을 물으며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소통 방식은 각자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면 된다. 점심을 자주 함께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고, 미소와 함께 우호적인 행동으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나는 B의 근무 연한을 언급하며 그의 식견과 경험이 우리 팀에 꼭 필요하다고 팀원들 앞에서 천명할 것이다. B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전체 회의에서 팀원들을 앞에 두고 B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는 것은 1대1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나의 팀원들과 이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도 내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대부분의 경영서적에는 그 직원과 마주 앉아 모든 문제를 다 꺼내놓고 논의하라 라고 나와 있겠지만 내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B와 개별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그게 당신의 스타일이라면 그대로 해도 문제없다. 여기서 나는 비즈니스는 모 아니면 도가 아닌 그 사이에도 다양한 선택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 자기 자신이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자의 방법을 자세하게 조언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직급은 나보다 낮지만 내가 팀장이고 그는 팀원이기 때문에 직급은 나보다 낮지만 나이와 연차, 경력은 나보다 많은 그를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에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 나이가 많은 선배로서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존중, 친절. 이것으로써 그 사람을 감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군부대에서 법회를 할 때 처음 군대에 입대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선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맞선임과의 관계가 군생활 전체를 좌우한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맞선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지 나쁜 사람이 될지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가끔 몰상식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몰상식하게 굴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운 나쁘게 몰상식한 맞사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참고 견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 세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나이 많은 팀원과의, 그러니까 선배죠. 선배와의 이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자기 자신의 업무 처리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소통을 할 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친절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6번 카인드니스, 친절함. 다정하고 너그럽고 사려 깊은 사람의 자질. 아버지의 사업체인 와인 라이브러리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너무나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25만 달러 상당의 와인을 훔친 사실이 들통났다.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믿고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생각에만 그치지 않는다. 나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었던 동료나 또 사업과 관련해 내 뒤통수를 크게 치고 사라졌다가 2년 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타난 사람에게도 나는 친절했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어쩌겠는가? 힘들 때 화를 내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멀리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보통은 나도 사람들의 친절함에 의지한다.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좋고 나도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친절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평소 카메라 앞에서 꽤나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편인데 그런 내 모습을 접한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도 한다. 친절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친절을 강조하는가 라고 말이다. 물론 그들이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한 내 모습에 대해서는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완벽히 알 수 없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전부 알 수는 없다. 우리가 아는 건 내 눈에 비친 단편적인 모습이다. 그가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 짐작 정도를 가지고 함부로 예단하고 판단할 순 없다. 이쯤에서 발상을 전환해보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역시 상대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본 나의 모습이다.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나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남의 판단에 이토록 휘둘리는 것일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제 친절함을 강조하고 있는 저자의 내용 중에 이 키워드의 중요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고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미치는 사람, 나의 적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요. 저자는 당연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즉 나의 친구뿐 아니라 나와 별반 상관이 없거나 나에게 손해를 미치는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지 이제 저자의 사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상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삶의 행복에 유리하다라는 입장은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사상적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존재는 지금 현재의 능력과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고귀한 잠재력, 신성, 불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비유로 이야기를 할 때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왕자로서의 자격을, 즉 그 자격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배우지 못했을 때 똥오줌도 잘 못 가리고요. 그리고 행동도 아주 멋스럽게 합니다. 망나니처럼 생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 망나니 왕자를 일반적인 망나니를 대하듯이 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왕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고귀한 왕이 있기 때문에, 즉 그 왕자가 왕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나에게 이익을 주든 손해를 주든, 심지어 그를 훈육하고 그에게 컴플레인 할 때조차 우리는 친절한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든 존재에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손해를 미치는 사람에게까지 나는 친절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단한 조건 하나는 나에게 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선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친절할 수도 있고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냥 누구에게나 나는 친절한 태도를 가지겠다. 나의 무의식을 바꿔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존재를 대할 때 친절을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친절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친절을 훈련하면, 그러면 조건에 상관없이 컴플레인 할 때조차도, 사실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논쟁할 때조차도 친절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앞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나와 친하게 지냈던 한 직원이 어마어마한 양의 와인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망치로 크게 한 대에 맞은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분명 내가 들어오면서 바뀐 일터의 분위기, 즉 직원들과의 과도한 친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나를 원망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바로 방어 모드로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내가 오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이다. 그보다 나는 그가 왜 그랬는지가 더 궁금했다. 그는 지금 괜찮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고 보니 그 직원은 거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았고 그걸 잊으려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새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나는 그를 향한 연민과 함께 한편으로는 감사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 비하면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편이었다. 그러니 약물에 중독될 일도 남의 물건을 훔칠 일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곤란에 처한 그 사람을 무조건 외면하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물론 나의 이해와는 별도로 그는 당연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것이 순리이니까.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라도 솔직함과 함께 친절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꼬인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될 확률이 높다. 설령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결같이 친절한 자세로 나오는 상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친절함을 보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다. 상대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곤혹스러운 대화를 나눠야 할 때일수록 친절함이라는 이 요소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너무 공감한 나머지 친절을 계속 베풀기만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일의 처리가 엄중한 상황에서는 솔직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데 너무 친절하게만 접근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결과가 잘못되면 모든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신을 속였다고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받을 수도 있다. 친절함과 솔직함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사실을 감추고 계속 친절하게만 군다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솔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자세로 계속 살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외로운 노인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 친절한 것과 결단력 있는 솔직함, 그러니까 엄할 때는 엄해야 하는 것, 이 엄중한 것과 친절한 것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친절하고 항상 친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친절하기만 하면 사실은 그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 행위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나를 속이고 나를 남들이 우습게 보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되 엄중할 때는 엄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더 멀리 보면 엄해야 할 때 엄한 것,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친절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나의 2분의 1인 친절한 솔직함을 쉽게 풀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비즈니스 상의 만남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마음을 먼저 주는 타입이다 보니 종종 문제가 발생했다. 또 나는 누군가가 나를 원망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 싫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솔직함이라는 단어 앞에 친절함을 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방식도 약의 성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이 선호하는 의사는 의학 지식이나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의 기분을 잘 살피고 편하게 대해주는 의사이다. 그런 의사라면 포도맛 젤리를 약이라고 주어도 기분 좋게 받아먹는 것은 물론 아픈 주사도 얼마든지 웃으며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웃으며 맞는 주사의 효능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솔직함을 핑계로 친절함을 버리는 의사가 너무 많아서 하는 말이다. 2000년대 스티브 잡스에 열광하는 청년들이 내 주변에도 많았다. 그런데 그를 그토록 닮고 싶어 하고
존경한다면서 자신의 조직에서는 너무나 거칠고 무례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들을 여러 명 보았다. 나에게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가? 이 시대의 친절함은 어디로 실정되었을까? 그 의문이 이 책을 쓰게 한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친절함과 함께 지금 내가 열거하는 12가지와 2분의 1의 중요한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강하고 터프한 행동이 쿨한 것이 아니라 공감과 친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고 싶었다. 강한 리더가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능력에 따르는 효율과 생산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거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에 외투를 벗는 동화 속의 나그네를 생각해보라. 나는 그 무엇보다 친절함이 가장 강한 것이며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물론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끈 훌륭한 사업가들도 적지 않다. 강한 리더들이 성공을 쟁취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법이다. 스티브 잡스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어떻게 전설이 되었으며 특히 실리콘밸리의 청년들이 그에게 얼마나 열광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고 추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는 과연 어떤 리더였을까? 어쩌면 능력이나 명성에 비해 많은 장점이 가려진 최고의 친절한 리더였는지도 모른다. 이 세상은 농담으로라도 친절을 삶의 가장 큰 덕목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사업에 있어서도 그다지 강점으로 여기지 않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친절함의 중요성에 대해 밤을 새워서라도 이야기하고 싶다. 결국 친절함이 답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효과를 함께 지켜보고 싶다. 달라이라마 존자 같은 경우에 공공연하게 대중강연 시간에 자신의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 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나의 종교가 불교다, 개신교다, 천주교다, 이슬람교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종교들, 각각의 철학들이 각각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고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색을 꿰뚫는 공통의 키워드 중 하나를 뽑으라면 친절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존자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시죠. 물론 달라이라마 존자는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에 엮여있는 부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해관계를 초월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훨씬 더 자연스럽게 친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어떻든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어려운 상대일수록.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팀원인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팀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질문하셨잖아요. 그렇게 대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될수록, 어려운 이야기라고 하면 안 좋은 소식이나 컴플레인 또는 논쟁, 비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수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 마음가짐이 그렇든
행동이 그렇든 눈빛이 그렇든 말이 그렇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렇게 한 꼭지 한 꼭지마다 종종 하나의 제안을 하거든요. 어떤 제안을 하는지 친절함의 파트에서는 한번 제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돈과 시간을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해보자. 1. 온라인상의 기부 캠페인 중 마음을 움직이는 캠페인에 성의껏 준비한 돈을 기부해보자. 2.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라. 나도 꼭 도전해보겠다.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1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쾌척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는 것이다. 금전적인 기부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시간이다. 다만 이때 친절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이 재정적인 돈을 기부하는 것이든 아니면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든 즉 봉사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즉 보시하는 것, 이것이 친절을 연습하는 가장 쉬운 입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줄 때, 무엇인가를 나눠줄 때 태도 자체가 친절하기까지 하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쑥스러워서 못하겠다면, 낯설어서 못하겠다면 일단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것이 서로 간의 마음을 열고 친절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정리해서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면 팀장으로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꼭 배웠으면 하는 점, 그건 결국 소통인데 그 소통의 핵심,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 이것을 팀장의 직위에 있을 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팀장으로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또는 경력이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팀원들을 잘 이끌고 잘 소통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친절함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관계의 방어선, 이것을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요소 말고도 또 나이 많은 부하 직원과 소통하는 그 질문 말고도 35가지 질문이 있고요. 1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